자, 이제 이 도형 쪽으로 넘어왔네요. 다음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다음 공식이 성립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외우고 있죠? 중학교 때도 가끔씩 소개가 되는 우리가 중점 정리라고도 부르는 파푸스의 정리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이 쓰이거나 유명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삼각형 ABC가 어떻게 돼요? 무슨 특정 삼각형이 아닌 임의의, 즉 모든 삼각형에서 이렇게 변의 중점과 그것과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연결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는 이 공식도 꼭 암기를 하라라는 측면도 있고, 이제 우리가 자주 다루게 될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다루는 연습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낸 유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좌표 평면을 입혀야지만 좌표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뭡니까? X축, Y축, 원점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M을 보이시죠? M을 원점으로 하고 이와 같이 X축, Y축을 설정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그리진 않겠죠. 이렇게 X축 끊고 Y축 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입니다. 자, 이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세 개의 꼭지점의 좌표를, 그죠? 서로 개연성 없이,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냥 막 찍히는 거잖아. 다만 한 변의 중점을 기준으로 그 변을 따라서 축을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놈의 좌표를 C, 0이라고 하면 이 B는 요 축을 따라 X축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을 우리가 원점으로 했잖아. 따라서 B는 마이너스 C, 0이 돼야 되겠죠. 좌우 대칭으로. 그 다음에 A는 이런 C나 B점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찍힐 수 있죠. 따라서 이걸 그냥 A, B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이 증명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좌변부터 한번 정리를 합니다. 좌변은 먼저 AB의 제곱인데, 이렇게 좌표를 줬으니까 이 좌표가 주어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얼마? B의 제곱. 이게 뭡니까? AB의 제곱이고, 그 다음이 AC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X좌표, Y좌표끼리 각각 빼서 제곱이죠. 따라서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그럼 이제 완전 제곱하고 동류항 처리를 해버리시면 두 개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옵니다. 이것이 좌변을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은 우변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변은 두 배의 먼저 AM의 제곱이죠. 그렇죠? AM의 제곱. 여기 이제 모든 게 다 좌표가 나와 있죠. M이 원점이니까 0,0, A가 A, B. 따라서 AM의 제곱은 좌표 사이의 제곱의 합들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이 BM이죠. 요거. BM의 제곱은 역시나 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합하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C제곱이죠. 이것이 우변을 정리한 거예요. 따라서 이걸 두 개를 보시면 좌변도 우변도 모두 뭐로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같으니까 우리가 증명 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공식도 외우시고 우리가 이런 좌표 평면을 사용하는 거에도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한 문제가 많네요. 그 다음은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는 두 점과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역시나 수업 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점 사이의 거리를 합한 것의 최소를 묻는 문제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해석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수식적 해석이라는 건 뭡니까? 좌표를 끌어들여서 뭐 거리하면 어떻게 돼요?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빼서 제곱의 루트, 이 루트 때문에 수식적 해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리는 루트까지 씌워야 거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는 수식적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도형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축을 딱 잡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x고 y고 원점이고 a가 어떻게 돼요? b가 먼저 6,1, 여기 b가 있네요. 6,1, a는 2,3 됐죠? 그랬을 때 x축 위에 어떻게 돼요? 이 점 p가 막 움직여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딱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AP의 거리하고 BP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찌그재그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도형적 해석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점 중 아무거나 하나, 이게 중요한데 이 P가 움직이는 선들이 주어질 거예요. 이 P가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P가 지금 X축 위를 움직이니까 X축 위에 대칭한 점을 B'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BP의 길이랑 누구랑 같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이건 뭐 간단하게 이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이거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는 AP 더하기 BP는 항상 이 B를 대칭 이동한 점 B'을 이용을 해서 AP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B'P와 같고, 그럼 이제 우리가 더할 게 이제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죠. 근데 P가 움직이면 이 꺾인 선이 조금씩 움직여지는데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고정된 점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짧은 거리가 뭐다? 직선거리죠. 이렇게 직선거리. 즉 P가 어디? 여기에 우리가 P가 와서 AP 더하기 BP라는 요 거리가 일직선이 돼야지만 최소가 되죠. 따라서 이놈은 크거나 같다. 뭐 A의 B'의 길이가 되겠고, 여기서 AB'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써서 구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빼니까 2 빼기 6의 제곱에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라서 얼마? 4 루트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우리 미리 수업 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도형적인 해석을 하고요. 그 도형적인 해석의 핵심이 뭡니까? 고정된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거리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여져 있는 두 개의 선분을 똑바로 펴버리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여러 번 막 피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사용된 기술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는 역시나 우리가 이 고정된 두 점과 똑같네? X축 위에 어떤 점 P가 움직이는데, 야, 이거 문제가 바뀌었죠.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AP제곱의 BP제곱, 즉 거리가 아니고 거리 제곱의 합이죠. 이놈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리 제곱의 합은 실질적으로 수식적인 해석도 간단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도 얘는 도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 도형적 해석의 핵심이 되는 이론이 뭡니까? 앞서 증명해보라는 파푸스의 정리가 사실 사용이 많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둘 다 간단하니까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식적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그림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문제의 이해를 돕고 또 도형적 해석을 한번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좌표 축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축 이름 적고, A가 어떻게 됩니까? 좌표 여기다 적까? 0,3, B가 2,5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X축 위를 점 P가 움직입니다. 여기 뭐 점 P가 있다 하죠. 자, P가 이렇게 X축 위에 있어요. 그럼 요놈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X축 위를 움직이니까 좌표는 X, 0이라 둘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P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인데 지금 A, B, P 이 세 개 모두 이제 좌표가 다 장착이 됐죠. 그러면 AP 제곱 어떻게 돼요? X 제곱 더하기 9. 그 다음 BP 제곱 어떻게 돼요? X-2의 제곱 더하기 25. 따라서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여기 4가 나올 테니까 그죠? 더하면 13에 38이죠. 자, 어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이와 같은 X에 관한 뭡니까? 간단한 2차 함수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2로 아래 볼록이잖아. 따라서 2로 묶고 완전 제곱을 빠르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x가 1일 때, 즉 p의 좌표가 1,0일 때 우리가 주어진 값의 최소값은 얼마다? 36이다 라는 걸 금방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풀이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아주 이런 p의 위치를 좀 희한한 직선 위에 온다거나 좌표를 희한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 이와 같은 도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도형적 해석의 핵심은 먼저 이 세 개의 점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따고요. 자, 사실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AP 제곱의 BP 제곱 요 모양 그대로 해서는 도형적 해석이 힘든데 삼각형을 그려놓고 AP, 즉 AP의 제곱과 BP죠. AP 제곱과 BP 제곱이라는 모양을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네, 파푸스의 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파푸스의 정리가 뭡니까? 지금 이 P를 기준으로 해서 이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니까 P를 마주보는 이 선분 AB, 이건 좌표가 다 있잖아, 그지? 요놈의 중점을 M이라고 해보세요.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이 M이랑 어떻게 됩니까? P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파푸스의 정리 뭐야? 이 두 변의 제곱의 합은 PM의 제곱과 이런 BM의 제곱의 합의 2배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파푸스의 정리를 한번 적어보면 삼각형의 중점이니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2배에 어떻게 됩니까? PM의 제곱 더하기 얼마? AM의 제곱이다. 자, 요 파푸스의 정리를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최소를 원하는 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어떻게 바뀌어요? 2배에 얼마? PM의 제곱 더하기 얼마? AM의 제곱으로 바뀌죠. 우리는 요 모양에서 이제 도형적 해석을 좀 가지고 갑니다. 자, 우선 이 두 개의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 A나 P나 B 세 개의 점 중에 사실 결정되지 않은 미지수의 점은 이 P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P가 두 군데 있는데 이쪽은 P가 한 군데밖에 없죠. 굉장히 유리해진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AM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M은 선분 AB의 절반이기도 하고 M의 좌표 정도를 잡으셔도 좋고, 근데 요거는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빼서 제곱을 하니까 4 더하기 얼마? 4의 루트니까 2 루트 2죠. 따라서 AM의 길이는 절반이니까 루트 2잖아. 그러니까 AM의 제곱은 우리가 그냥 2로 상수일 뿐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봤을 때는 두 개가 다 막 변하니까 어려웠는데 파푸스의 정리를 써서 이렇게 고치면 얘는 상수로 고정이고 이 PM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PM.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제 PM은 이제 P가 움직이면서 이 PM의 길이가 어떻게 돼? 이건 고정점이야. P는 X축 위를 움직여. 그럼 이 PM이라는 것은 언제 최소가 되겠어요? 간단하죠? 잘 생각해봐. 한 번만 더 이 부분을 좀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X축 위를 P가 왔다 갔다 하고
m은 여기 딱 고정되어 있어요. m의 좌표는 중점이니까 얼마? 1,4가 되겠죠. p가 여기 있으면 pm이 이거고 p가 여기에 있으면 pm이 이건데 결국 pm 제곱이 작으려면 pm이 최소여야 되잖아. 그럼 얘가 언제 최소 값을 가질까요? 하면 간단하죠. p가 이 x축 위를 움직이고 m이 여기 있으면 바로 이 x축의 내린 뭡니까? 이 수선의 길이가 최단 거리죠. p가 여기 올 때. 따라서 pm의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요놈의 y값은 그냥 4가 되는 거예요. 4. 이해됩니까? 따라서 요놈은요. 2의 pm의 최소는 4니까 제곱하면 16 더하기 2죠. 그죠? 그럼 이게 18이니까 2배 하면 3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한번 봤는데 둘 다 중요해요. 이 도형적 해석, 수식적인 해석 다 중요하니까 둘 다 한번 여러 번 보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자, 다음은 내분점, 외분점의 문제인데요.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될 때 점씨의 좌표를 구하라죠. 우선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들 중에 하나를 쓰길 텐데 사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이게 정의였죠. 두 번째 성질은 역시나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맞죠? 네 번째 어떻게 돼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 뭐를 쓸지를 캐치하고 움직이셔야 되겠고 이런 거는 이제 경험치적으로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4번을 쓰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이 문제도 아주 정확한 그림은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 처음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정확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3이라는 A점, B는 4,1이라는 여기가 B점, C는 어딘지 모르겠고 D는 1,8 뭐 여기 있겠다. 그죠? 그럼 C가 어딘지를 몰라. 근데 어찌되었던 우리는 A, B 그죠? 그 다음에 C가 어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여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 CA, B.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데요. 사실 다른 조건들은 사용을 하게 되면 한 개씩의 힌트밖에 못 주는데 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건 한 번에 2개의 힌트를 줘요. 즉 이렇게 대각선을 긋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교점은 즉 요것과 요것의 중점이자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먼저 AC의 중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좌표를 다 줬으니까 요놈은 A 빼기 2 나누기 2고 B 플러스 3 나누기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뭐예요? BD의 중점을 한번 볼까요? BD의 중점.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니까 2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7이죠. 이게 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점이 같다는 결국은 이렇게 X 좌표끼리 같고 Y 좌표끼리 같으니까 한꺼번에 2개의 힌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2 같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같고란다. A 빼기 2가 5고 B 플러스 3이 얼마? 7이죠. 그러므로 A는 7, B는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꽤 자주 나오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것을 이용한다. 거 경험치적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이 각
각 A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P라 할 때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뭡니까? 내 노트 필기에도 강조했지만 보통 파푸스의 정리와 세트로 외우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각의 2등분선 정리죠. 이 각의 2등분선 정리나 파푸스의 정리가 활용성이 높은 것은 아무 삼각형이나 모든 삼각형에서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공식은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A에서 각의 2등분한 선과 마주보는 대변의 교점을 P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선분 AB 대 누구? AC. 즉,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무엇과 같다? BP 대 CP. 즉, 요거 대 요거도 같다. 그죠? 똑같은 식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B 대 BP는 그죠? AC 대 CP.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이게 1,5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각의 2등분선 정리니까 내가 선분 AB의 길이 대 선분 AC의 길이가 그죠? 선분 BP의 길이 대 CP의 길이와 같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일단 밝혀져 있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그럼 얼마?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이거 5네요. 그죠? 그 다음에 CP란다. CA, 그죠? AC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빼서 제곱하면 36 더하기 88이 64니까 이거 10이네. 이 AB가 어떻게 돼요? 5고요. 지금 우리 AC가 얼마? 10이죠. 그럼 여기에 5하고 10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1대 2는 BP 대 CP죠. 그럼 이 P는 요게 이제 어떻게 돼요? B로 1대 2니까 다르게 보면 결국 이 점 P는 뭐가 됩니까? 이 선분 BC를 몇 대 몇? 1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겠죠. 그럼 끝났죠. 우리 할 때 교차로 곱한다 했죠. 그래서 분모는 3이고 교차로 하면 7 빼기 4, 3에 그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 그러므로 1, 마이너스 3분의 1이 점 P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외 분점에 대한 연습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각의 2등분선의 정리를 다시 한번 외우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보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삼각형 내부의 어떤 임의의 점, P가 막 움직이죠. 임의의 점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과 P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 거리가 아니고 길이 또는 거리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요. 사실 도형적 해석보다는 뭐가 더 유리하다? 수식적인 해석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이거는요. 좌표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수식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그렇게까지는 안 그려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 P를 그냥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려는 이 AP의 제곱 더하기 뭐다?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은요. 좌표가 주어져 있고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그냥 빼서 제곱, 그 다음 얼마? y-3의 제곱, 그 다음 x-5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6의 제곱, y-4의 제곱이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x가 있는 것끼리 그리고 y가 있는 것끼리 정리를 한다 생각하면 3x 제곱에 그쵸?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5 6이니까 6x가 되겠고 그죠?
3y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4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2y 플러스 4 더하기 9 더하기 25 더하기 1 더하기 36 더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3으로 묶고 완전 제곱을 만들어 버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이건 암산은 되죠? 3으로 묶으면 이게 마이너스 4니까 반의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더하고 빼서 이 숫자랑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우리가 팁을 드리면 굳이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여기가 어쨌든 상수잖아. 근데 이 전체 값이 우리가 최소가 되기를 원하면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더하기 어떤 상수가 최소가 되려면 이 각각의 완전 제곱이 모두 0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x가 얼마? 마 1이고 y가 얼마? 2죠. 이거를 역으로 대입하면 돼요. 어디다가 대입해요? 바로 이 첫 번째 식에다가. 그러면 굳이 상수 다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 1하고 2를 대입하면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최소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제곱하면 1, 2 대입해서 제곱하면 1, 또 대입해서 제곱하면 36, 2 대입해서 제곱, 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제곱, 2 대입해서 제곱. 그쵸? 따라서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76이 나오게 됩니다.